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참고인이에요. 김기현 시장은 참고인 신분이죠. 일종의 뭐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아닌데 형법적으로는 어쨌든 피해자성을 가지고 있는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거고, 뭐 당시의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당시에 이제 김기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그 당시에 이제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들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마 조사할 거고, 사실 뭐 김기현 시장의 진술 자체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거를 파악하는데 크게 뭐 좌우하고 있는 정도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시장은 물밑에서 청와대와 예를 들면 예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주당, 뭐 당시에 송철호 시장 캠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김기현 시장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잖아요. 단지 이제 당시에 울산 지역 정거에 흘러나오던 어떤 본인의 첩보 수준으로 들은 얘기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 이건 그야말로 뭐 참고인 조사고, 어쨌든 이게 아마 이 사건의 핵심을 실체를 파헤치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조사는 아닐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새롭게 나온 의혹이 있습니다. 위원님 보니까 지난해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이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울산경찰청에서 울산시청 주무관을 조사를 했는데 김 전 시장에게 좀 불리하게 이렇게 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조사는 아마도 지금 받는 혐의 중에서 울산 지역에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주려는 의혹 아니냐, 이게 이제 혐의에 들어있는데, 이거 관련한 이제 회의에서 김기현 시장 측에서 이제 레미콘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이제 주무관을 진술을 받았는데, 그 진술 가운데 조금 김기현 시장한테 불리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회의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라고 한 게, 특정 업체 밀어주라고 한 거는 이제 울산 지역 내에 업체를 쓰라고 한 그런 뜻이었는데, 이게 건설하는 현장 소장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혜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그 주무관이 처음에는 글쎄 그렇게 뭐 얘기하면은 현장 소장이 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부담감을 느낀 측면을 이제 경찰이 굉장히 중점을 두고 수사했는데, 나중에 이 주무관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닌데, 이게 김기현 시장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그 진술을 바꿔달라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꿔주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이 직전에 나왔던 얘기, 송병기 부시장이 이제 조사를 받는데 한 번은 가명으로 받고 한 번은 실명으로 받고, 네. 이러니까 김기현 시장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으니까 진술을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주무관의 사례도 그런 의심을 하는데 좀 보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기 평론가님 보면은 또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게 좀 당정청이 다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제기가 되는데, 보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환경부 장관, 김은경 장관이 울산을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이 이제 김기현 시장이었는데, 이런 공적 업무로 가게 되면은 좀 시장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여야가 다르긴 해도.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시에 송철호 변호사죠, 그때. 송철호 변호사를 데리고 대동을 해서 어떤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지역에 오면요, 정가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긴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주요 인사가 지역으로 오는데 내가 몰랐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항의해요. 아니 이거 나한테도 알려줘서 나도 좀 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좀 홍보도, 내 의견을 홍보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나 그 지역의 공적인 어떤 피겨들, 인물들을 모르게 봤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까 이도훈 의원님께 질문하셨던 주무관 조사 문제도요, 다른 것보다는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가장 법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주무관이 일정 내용을 삭제를 요구하고 변경을 요구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받아들여졌다? 이거는 개인의 권한이
침해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 36일 정도를 앞두고 TK 지역 방문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 과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공공 어떤 주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지방 일정은 선거를 앞두고는 잘 잡지도 않거니와 잡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건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이 당정청이 모두 움직였다, 이런 좀 이렇게 보인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두 가지죠. 네. 이 사람들은 선거의 규제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의 규제이거나 애초부터 짜고 치는 고수부였거나. 이게 보시면, 자, 볼게요. 위에 이제 캠프에서 쌓은 문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속된 울산 지역 대통령 뽑는 거잖아요. 광역시장 선거니까. 1년 전부터 측근들 모여서 캠프에서 캠프 차려놓고 작전 짭니다. 그건 어디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전대로 정치판에 다 됩니까? 그렇죠? 정치는 내일 일이 뭐 일어날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시자고요. 자, 보시면 이제 문건의 내용 보면 당시 A 후보, 지금 이니셜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를 배제하고 송철호 후보를 단독 공천을 하겠다. 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그런 희망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직 장관들이 울산 방문이 필요하다.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진짜 왔어요, 그런데. 김은경 장관. 네. 그렇죠. 현직 시장 김기현 시장도 모르게. 그 다음에 청와대. 선거 경악을 청와대 사전 협의 필요. 계획 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선거의 규제. 계획된 대로 다 돼요. 미래를 다 내다보고 1년 후 있으니 다 맞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마 모든 캠프에서 노릴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선거 전문가이던지 아니면 애초부터 저 문건을 짤 때부터 어느 정도 당청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했던지 또는 하나 더 하면 짜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당선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 이렇게 해주세요. 청 이렇게 해주세요. 정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지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뭘까요? 네. 왠지 저는 첫 번째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교감이 있던 상태에서 됐다면 이게 어떤 문제인 건지.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요, 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는 이제 선거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 공천 같은 경우에야 이거는 당내 얘기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공약 협의한 것도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딱 잡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인 그림들이 송철호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정청이 일체가 돼서 움직였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는 있겠죠. 왜? 송철호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오랜 친구고 송철호 씨의 당선은 대통령의 소망이라고 본인도 직접 2010에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정청이 송철호 당시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거 아니냐라는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이 문건대로 된 거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그렇다면 이 하명 수사 의혹도 이런 흐름에서 된 게 아닐까라고 그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죠. 네. 네. 이제 그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 좀 수사 내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런 공보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보면은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 비용, 오피스텔 사용 대금, 동생 취업 등 이렇게 유재수 씨가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됐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위원님 보시면 이 사실을 청와대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선 저 공소장 내용을 보고 조금 놀란 것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그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굉장히 놀랐고요. 지금 김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감찰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무마했다면은 그건 정말 굉장히 큰 문제죠. 첫째는 지금 이 사실들은 아마도 2017년 10월에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전화기를 포렌식해서 청와대가 대부분 내용을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찰을 무마하고 그냥 단순히 금융에 통보해서 사표만 받도록 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파면이나 해임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죠. 이게 문제고, 그 이후에 또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수사 결과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위 의혹이 많은데 감찰을 중단했다.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납득하기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이분이 민간인이면 좀 납득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렇지만 이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청와대에서 감찰을 하는데 나 못 받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분이나 그거를 이해하실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요. 선물 세트 하나만 받아도 징계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인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선물 세트 하나 받았다고 고위공직자 못 되고 한 번, 두 번씩 물 먹는 공직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징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플러스 해가지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찰을 하다가 그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거라는 의심이 들면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냥 유재수 국장의 못 받겠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중단했다? 그거는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내용이 그 민정수석실이 말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백 전 비서관이 하는 얘기를 보면 3인 회의 할 때 이미 감찰 종료가 됐다. 네. 근데 또 조국 장관 그때 당시 그 민정수석이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3위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거기서 결정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박형철 비서관은 감찰 나는 계속하자고 했다. 근데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짜 이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누가 이거 불리한 겁니까? 이렇게 뭐요?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을 불리하죠. 적어 보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사자성 하나 있어요. 각자 도생. 각자 도생. 네. 검찰의 칼끝에서 뭐 정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냥 본인 다 유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백원우 비서관의 말이 보면 이미 회의에서 회의로 결정이고 말고 떠나서 이미 결정이 돼 있어서 나는 끝나고 나서 왜냐면 감찰 중단 본인 얘기 그거예요. 감찰 중단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서 그래요? 감찰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냥 사표 받고 끝내야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 지금 저 말대로 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제일 불리하죠.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감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도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조국 전 수석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 백원우, 박형진 두 사람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결국 조국 전 수석만 주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조국 전 수석이 유죄가 되냐 무죄가 되냐 뭐에 따른 거냐면 당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독단을 했는지 이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수석은 우리 회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결정일 수 있어도 나는 직권남용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백원우 비서관이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결정 다 있었는데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는 뭐죠? 어찌됐든 간에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는 조국 전 수석이 그냥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조국 전 수석은 직권남용 되는 거죠. 백원우 전 비서관 말이 다 맞다며. 그러니 아마 그래서 다른 사모펀드나 자녀 입시 이거와는 다르게 유재수 건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수석이 소환이 되며 동부지검 소환이 되면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이래서 나오는 거죠. 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도훈 위원, 김상일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